지금 태풍 이 시각 현재 위치부터 함께 짚어보죠. 기상청에서 올라온 실시간 태풍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정확히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지금 11시 반에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찾아보면 태풍 카눈은 서귀포 동남 동쪽 약 21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5km의 속도, 10시까지만 해도 한 19 정도까지는 올라갔는데 네. 약간 속도를 좀 늦추고 좀 빠르니까 완전히 늦추고 빠르게 이동하는 건 아니라 그냥 한 15km 속도 안팎으로 좀 느리게 이동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제주도에 가장 가깝게 접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통영 부근에 상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됐을 때는 충청도 부근을 지날 거고요. 그리고 밤 9시가 돼서는 경기 남부 지역, 그리고 새벽쯤, 내일 자정쯤 이 돼서는 경기 북부 지역까지 이제 상륙을 하면서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후로 북한 지역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원래 계속 쭉 강도 강해 상태로 온다 이렇게 예보가 돼 있었는데 도착할 때쯤, 상륙할 때쯤은 강도가 강해서 중으로 내려갈 거다 이렇게 기상청이 예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강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할까요? 보통 이 태풍의 강도를 결정을 짓는 것은 중심에서의 바람의 최대 풍속이 어느 정도 부느냐인데요. 강한 강도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초속 33m 이상부터 43까지의 바람이 부를 때였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중심에서의 부는 바람이 한 35에서 37 정도까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중간 강도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제 33m 이전 단계까지 떨어지는 거죠. 25에서 한 33m 정도 사이, 32m 정도 사이에서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중간 강도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태풍이 발달하는 것은 바다에서 얼마나 뜨거운 열기와 에너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태풍의 발달 강도의 연료 역할을 하는 그런 수증기가 어느 정도 공급이 되느냐인 건데 육상에 상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바닷물에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태풍이 스스로 좀 강도를 좀 낮추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육상에 상륙을 할 경우에는 이제 지면 마찰이 심해집니다. 산이라든지 어떤 지형을 만나거나 건물들을 만나게 됐을 때는 상하부터 높게는 그 태풍벽의 한 높은 곳은 강하게 발달한 견고한 조직 같은 경우에는 한 상층 20km 부근까지 견고한 조직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면 마찰이 심하게 될 경우에는 상하 간의 그런 구조가 틀어지기 때문에 태풍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도 태풍이 관통해서 올 거다, 강도가 굉장히 세다 이랬지만 막상 이제 상륙하고 나면 뭐 방향을 틀어서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 강도가 약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 태풍도 그럴까요? 일단은 강도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바다에서 공급되는 열과 수증기를 받느냐의 문제인 거고 방향을 튼다라고 하는 것은 태풍의 이동 경로를 좌우하는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 배치의 문제인 건데요. 대체적으로 이 태풍이 북상을 하거나 뭐 동쪽으로 방향을 틀거나 서쪽으로 트는 것은 더 태풍을 지배하는 큰 바람의 방향인 건데 거의 지금 중위도권에서는 덥고 습한 날씨를 가져다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불어오는 그런 방향의 기류를 따라서 태풍이 이동하는 경로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북태평양 거의 먼 동쪽 지역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이제 CG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위치해 있는데요. 저 빨간색 가장자리가 점점 이제 우리나라 부근 쪽으로 밀려오면서 지금 태풍이 직진해서 북진을 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진입을 했을 때 약간 서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점 서진하는 그런 방향 때문에 태풍의 이동 경로가 약간 좀 서쪽으로 치우치는 거고요. 속도가 느린 것은 저 위쪽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층 제트, 보통 이 중상층 이상에서 굉장히 강하게 부는 바람이라고 하는데 그 바람이 세게 불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근까지 접근을 했을 때도 이 태풍의 이동 속도가 많게는 시속 80km까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한 30에서 40 정도 나야 되는데 워낙 제트 기류가 북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지금 태풍이 중위도권에 이제 진입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런 태풍이 내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게 저런 원인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반도 그 정중앙을 수직으로 해서 올라올 거다. 이 경로 자체는 지금 변동이 없는 거죠? 변동이 없습니다. 뭐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일본 남쪽 해상에 있었을 때는 이제 각
그 이제 나라들마다 예측하는 그 모델이 약간의 그런 오차의 범위의 거리가 좀 컸는데요. 지금은 거의 유사한,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6시간 단위로 기상청에서 태풍특보를 발표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진로의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이 경로대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올라오는 건 우리가 한 번도 안 겪어본 태풍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이 한반도 주변을 관통하는 경우들은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북을 동서로 쪼개듯이 이렇게 북진하면서 수직 관통하는 경우는 정말 이번 태풍이 처음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사선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또 우리나라 부근에서 전체적인 바람을 지배하는 편서풍의 바람을 타고선 보통은 사선으로 우리나라를 관통을 하거나 아니면은 초여름쯤에 진입을 하게 되는 태풍 같은 경우에는 서해상에서 직진하는 경로는 흔하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상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경우는 이번 태풍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의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은 전남 지역에서 경북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든지 전남 지역에 상륙했지만 강원도 지역으로 빠져나가든지 하는 그런 어떤 사선의 형태로 빠져나간 사례들이 그래서 있습니다. 수직으로 관통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 위험 정도가 또 가늠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시던데 어떤가요? 그 위험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것은 아무래도 이 중심이 우리나라 정중앙을 관통하기 네. 때문인 건데요. 지금 태풍의 폭풍 반경이라고 해서 초속 25m의 강풍 반경이라고 하면은 거의 간판도 떨어지고 웬만한 가벼운 물체들은 날아다닐 수 있을 네. 정도의 강한 강도의 그런 범위가 우리나라 거의 전 지역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지금 태풍은 아직까지는 제주도 남동쪽 해상에서 한 200km 떨어진 거리에서 북상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강풍 반경이라고 해서 초속 15m, 사람, 성인, 건장한 성인도 바람을 마주하고 걸어가기 힘들 네. 정도의 바람의 반경이 지금 50km 이상까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미 태풍하고의 이 반경 300km 앞쪽에서는 비와 강한 바람에 태풍의 영향이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우려되는 게 조금 전에 이제 기상청 예보로 강에서 중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그게 안심할 정도는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강에서 중으로 내려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면 좀 괜찮아진 거 아닌가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태풍의 강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강한 강도가 지금 북상하고 있고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예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 사람들이 이 태풍이라는 것을 조금 잊어버리고 약하다, 중간급이다, 강한급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상청은 2019년에 약하다라는 표현을 그렇죠. 없앴습니다. 약한 태풍은 없죠. 그렇죠. 약한 태풍이라고 하면은 태풍이라는 부분보다는 약해서 괜찮다라고 해서 위험성을 낮춰서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중간급의 태풍이다 하더라도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바람이 초속 25m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술한 간판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네. 가벼운 물체들을 날아다니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강한 바람이 중심에서 불고 있고요. 그리고 이 태풍 같은 경우에는 강한 강도를 나타내는 것은 중심에서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뭐 약한 태풍, 중간급 태풍, 강한 태풍 혹은 매우 강한 태풍, 초강력 태풍으로 나누기는 합니다만 태풍의 중심에서부터 한 40에서 100km 떨어져 있는 지점이 사실 가장 강하게 바람이 부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제주도 부근에서도 2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거리에 중심이 위치해 있지만 지금 전남과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거의 충청 남부 지역 일부 지역까지도 태풍 주의보가 현재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그런 태풍의 위치는 중심이 위치해 있는 위치이지만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되는 시점은 태풍이 중심에 다가오는 위치보다는 반나절에서 길게는 한나절 정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오전 중에 통영 쪽에 상륙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미 남부지방 대부분 지역은 태풍의 직접적인 대비해야죠. 영향권에 들어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모두 조심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오전에 내륙에 상륙하고 난 다음에 시간별로 어느 지역으로 움직일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 앞서 계속 보여드리는 태풍의 이동 진로를 보면은 통영 지역으로 상륙한 다음에 충청도로 거쳐서 경기,
동부 지역 쪽으로 관통하면서 북한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경로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태풍의 70% 확률 반경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의 위치가 네. 저 빨간색 부분에서 변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위치이기는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변동이 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초속 15m의 바람의 반경, 보통 태풍의 크기를 규정짓는 지금 태풍의 크기라고 하면은 기상청에서는 이제는 2020년 이후부터는 중형급의 크기의 태풍이다라고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의 이동인데 우리가 선풍기 바람처럼 평균적으로 이 바람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이해라든지 예보의 신뢰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바람의 반경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서쪽에서 동쪽까지의 거리 자체가 30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네. 보통 일반적으로 태풍이 소형 크기의 태풍이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남한 지역을 다 덮고도 남을 네. 정도의 강풍이 불기 때문에 이 태풍보다도 더 큰 사이즈의 바람의 영향권에서 이 태풍의 진로가 이동을 하면서 전 지역이 강한 바람의 영향권에 든다라는 것을 토대로 좀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